안녕하십니까. 난민대책 국민행동,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입니다.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난민대책 국민행동 이러니까 난민을 찬성하는 단체예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 이렇게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데, 또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 이러니까 이제 백인 우월주의처럼 그렇게 한국인 우월주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우리들은 외국인이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든 같은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해서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인권은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다만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우리 국민의 차등을 줘야 되는 거죠.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공정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사람과 사람의 가치는 똑같지만, 그래도 한 사람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기만 하면, 다문화라고 해서 외국인과 결혼하기만 하면 무슨 국가유공자인지 이런 것처럼 특별한 우대를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은 2022년 4월 9일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딱 끝나는 그 시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해 주십시오. 이 청와대 청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해 주십시오. 참으로 참담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해달라니요. 그러나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인권 신장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인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인권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이 보기에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은 철저히 외면한 채 외국인 우선에, 그리고 정작 보살피고 살려야 할 가장 약한 생명에는 무서운 칼을 들이미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 인권이라 함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인권일 것입니다. 첫 번째, 낙태의 찬성. 우리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콩알만해지고 손가락만해지며 어느덧 손바닥만해지다가 너무나 작은 아이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15년 이상을 자라가고 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변해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만나게 되면 전혀 못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두면 사람이 되는 아이를 다 자라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이게 되는 낙태를 다른 사람, 기관도 아닌 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그 인권위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지어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개들도 병원과 호텔과 장례식까지 치러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낙태뿐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서슴없이 죽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아이들을 키워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아이들을 살려낼 방안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 기관이지, 그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데 손을 들어주는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성애 확산과 탈동성애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인 행태. 진정한 인권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동성 간의 사랑은 우리는 우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돈독하게 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성애는 동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가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탈동성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진정한 인권을 다루는 기관이었다면 탈동성애자들을 찾아가 연구하여 어떻게든 동성애자들을 탈동성애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탈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동성애자들을 탈동성애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 간의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 발병 등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숨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성 간의 성관계는 대부분 남성끼리 이루어지며 특히
10대에서 20대에 걸친 젊은 남자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유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 동성애에 대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 동성애 통해서 에이즈 걸린 그 사람들이 실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치료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실대로 이제 실토해서 에이즈가 동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더 많이 생겨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는 특히 에이즈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병도 유발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방법만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을 방치하고 죽이게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말고 숨기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 매체에서 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링크에서도 더 자세한 그 기사들을 읽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외국인 혐오 확산 우려 때문에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 중에서 차별금지법은 탈동성애 활동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을 침해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저출산은 더 심화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내용은 팩트에 의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혐오한다고 차별과 혐오가 됐다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인데,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 무분별한 외국인 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이런 외국인을 혐오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로 프레임 씌워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초기에는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 반대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금은 수많은 일반 국민들도 차별금지법은 반대금지법인 것을 알고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인권을 그렇게 외치지만 오히려 반인권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한국인을 혐오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대구 대원동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하는 이 민원은 이슬람에 대한 선입관에 의한 근거 없는 민원으로 들을 가치도 없고 이슬람 사원은 계속해서 지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구 대원동에서 지어지고 있는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하는 우리 일반 주민들, 이들이 마치 이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미개하고 무식한 사람들인 것처럼 치부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대한민국 사람이, 그것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100번 양보하여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라면 대구 대원동에서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는 건축주에게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미 대구 북구청에서는 해당하는 부지를 구매하겠다고까지 했으니까 이러한 해결책이 나왔으므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다른 부지에 이슬람 사원을 짓도록 설득해야 하는 일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눈물 흘리며 거의 1년 이상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슬람이 사실은 위험하지 않다고 설득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근거 없는 민원이라는 망발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했던 혹시라도 이슬람이라는 종교 단체가 정말 위험하지 않은 단체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슬람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 있고 알게 있으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우리 국민들이 접하고 있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와 같은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일 중에 이란에서 온 난민 김미혁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단지 교회를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에 돌아가면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했고,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그러한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법원에서도 이슬람 국가는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 대원동 주택가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그분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민원이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망발을 도대체 어떻게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예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슬람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고 난민들까지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떤 교사는 참수까지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폭력성과 위험성과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지 상상 속이 아닌 실제 모습으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것을 크게 고민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을 이슬람에 대한 선입관에 의한 근거 없는 민원, 이는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일화입니다. 최근에 강원도 어떤 대학에서는 69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여중생을 100여 차례 이상 성폭행한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어떤 입장을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에서 온 여중생이 폭행을 당한 사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하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을 위한 국민인권위원회가 아니었고 정말 말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수많은 국가를 아우르는 유엔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한국인이 아닌 난민 신청하며 시위하고 있는 이집트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우리 국민에게 비수를 꽂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기관일 뿐입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제 대한민국에서 해체해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난민대책 국민행동, 자국민 우선 국민행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